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을 조롱하는 건장한 군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라인이라가 아닌 본인이 진짜 정통 왕이라고 외칩니다. 괜히 꼬질꼬질한 여자애한테 양구이 한 마리 줬다가 라이나에게 괜히 꼬여버려서 쉽스틸러가 인간들의 감정 싸움에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딩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3 7화 겨울 드래곤 방송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라에나가 얼마나 멍청하고 나약한 캐릭터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즌3 1화 걸릿대전에서 이제 막 길들인 쉽스틸러를 타고 등장한 라에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이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라에나가 드래곤을 얼마나 애타게 원했고 쉽스틸러를 타고 좋은 마음으로 전쟁에 급하게 참여했다가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라에나가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게 되면서 드래곤과 야생에서 숨어 살면서 속죄하겠다고 다이아몬을 뿌리친 라에나였는데 아니 웬걸 문댄서가 나타났다고 쪼르르 쉽스틸러 타고 날아가고 갑자기 혼자 바가르를 잡겠다고 베일의 영토를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라에나의 죄를 숨겨주려던 베일 군주나 다이아몬이나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난처하기만 하면 다행이지. 라에나의 멍청한 선택과 행동들 때문에 쉽스틸러가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용들의 싸움을 보면서 그 장면 자체만 보면 긴장감이 넘치고 그래픽적으로 정말 표현이 잘 되었다 보니 용들을 보는 것 자체는 눈호강이었는데 멍청한 라에나 때문에 용 3마리한테 3대1로 당하는 쉽스틸러가 저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라에나가 계속 쉽스틸러가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꾸 라에나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쉽스틸러도 라에나 말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괜히 꼬질꼬질한 여자애한테 양구이 한 마리 줬다가 라에나에게 괜히 꼬여버려서 쉽스틸러가 인간들의 감정 싸움에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라에나가 진정으로 끝까지 쉽스틸러 곁을 지켰다면 시락스든 카락세스든 쉽스틸러에게 드라카리스나 공격을 결코 쉽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라에나가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는 바람에 라에나가 자기만 도망가면서 쉽스틸러를 한 번 버렸고 여왕과 시락스를 타는 그 순간 2번 버린 셈입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용들이 지능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나 쉽스틸러는 라에나에게 먹이를 나눠줄 정도의 지능을 지닌 용이기 때문에 그런 쉽스틸러가 라에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예전 리뷰부터 여러 번 언급했던 카락세스의 포효 장면은 결국 딸내미를 혼내는 다에몬의 마음을 대변한 거였더라고요. 이번 일로 다에몬과 라인이라의 신뢰가 한 번 더 금이 갔습니다. 다에몬을 사랑하는 라인이라지만 매번 제멋대로 구는 남편에게 지쳤고 큰아들 제이스를 죽게 만든 쉽스틸러의 기술을 현 시점 가장 원망하고 분노하는 라인이란데 그 부분을 하필 속여버렸으니 라인이라가 딸의 죄를 감싸고자 했던 다에몬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미사리아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쉽스틸러의 기수가 발견됐다는 바엘라의 발언에 미사리아가 쇼미더머니급으로 라인이라 귀에 다에몬의 뒷담을 때려박습니다. 그리고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해요. 왕실 경비대가 보는 앞에서 옥체에 손을 대는가 하면 감히 여왕을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라인이라는 이런 미사리아의 음흉함과 선 넘는 행위를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극심한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는 자신에게 철왕자의 적임자라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미사리아 옆에 있는 걸 택합니다. 라인이라가 그런 선택을 한 것부터가 라인이라의 왕자는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이타워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도 있지만 쓴소리가 아닌 달콤한 아부의 말을 택한 왕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오히려 라인이라보다 아에곤이 진짜 멋있었던 7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브라보스로 향하던 라리스와 아에곤은 라리스의 진심 어린 쓴소리와 그런 쓴소리를 듣고 뭔가 깨우친 듯 라리스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아에곤의 모습은 라인이라와 미사리아의 관계와는 매우 비교가 되었습니다. 아에곤이 친동생에게 죽임을 당한 왕으로 기록되느니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라인이라가 보낸 군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하는데요. 죽을 걸 알면서도 가는 아에곤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최후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라인이라 군대는 왕실의 금화를 빼돌린 타일랜드 라니스터를 잡으러 온 군대이기 때문에 라리스는 라니스터에게 자수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에곤과 함께 도망치겠다고요. 근데 그걸 거절한 아에곤이기 때문에 아에곤의 선택을 존중하고 라리스 경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불구인 본인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살아남아 아에곤 왕에 대한 멋진 노래와 이야기를 남기겠다고요. 정말 이번 화에 아에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주춤주춤하긴 하지만 그 모습마저도 인간적으로 보였고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을 조롱하는 건장한 군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라인이라가 아닌 본인이 진짜 정통 왕이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을 증명하듯 잠들어 있던 썬파이어가 아에곤 뒤로 등장해서 아에곤을 조롱하던 군대 전부를 불살라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7화에서 가장 멋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작에서 썬파이어가 살아 돌아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뒷걸음을 칠 때부터 이미 썬파이어의 등장을 직감했지만 아에곤의 성장기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에서부터 잔잔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썬파이어를 보자마자 자신의 용에 대한 그리움과 안도감과 애정 이런 것들이 아에곤의 표정에서 다 느껴지는 장면에서 바로 조용히 읊조리는 드라카리스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연계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장면이에요. 크리스톤 콜 머리를 창에 꽂아 적군의 투기를 꺾으려는 리버랜드 연합군과 스타크 부대가 텀블턴의 코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이면 당도하는 2만 명의 군대가 너무나 난처한 그웨인과 다에론인데 오르문드는 오히려 들떠 있습니다. 코를리스 경을 잡아와서 그의 손가락을 잘라 장남 알린에게 보냈고 라이니라와 다에몬 부부에게 핍박받는 울프 화이트를 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텀블턴 전쟁에서의 드래곤 병력을 비교해보면 오르문드는 다에론의 푸른 여왕과 울프 화이트의 실버윙을 병력으로 쓸 수 있고 라인이라는 이번에 용들의 싸움으로 시락스가 부상을 입으면서 전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고 아담과 바엘라의 용은 코를리스 경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 카락세스와 휴햄머의 버미토르만 병력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2대2 상황인데 텀블턴에는 캣이 있잖아요. 만약에 휴햄머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드래곤만 봤을 때 병력이 오히려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르문드의 15,000명 병사들은 텀블턴의 백성 사이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용들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리버랜드 연합군과 스타크 부대는 한 방에 불태워 죽이기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는 오르문드. 도대체 8화에서 어떤 전쟁씬이 벌어질지 감히 예상도 안 되네요. 이런 생각들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듯한 오르문드의 계략이 과연 잘 먹힐지 8화의 전개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7화 초반부터 알리센트가 하레놀에 갑자기 뚝 하고 등장을 했길래 축지법을 쓰나? 엄청 빨리 도착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이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더니 알리센트가 아에몬드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하니 갑자기 아에몬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에몬드의 욕망이 담긴 환영을 본 거였는데요. 그런 아에몬드 앞에 진짜 알리센트가 나타납니다. 킹스가드 에이드리언과 함께였는데요. 알리센트가 에이드리언 때문에 살아남았다며 그를 너무너무 칭찬하니까 아에몬드가 그를 만나자마자 죽여버립니다. 낯선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엄마인 알리센트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아에몬드이기 때문에 질투심이 어느 정도 섞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바로 알리센트가 저녁을 먹자고 하는데 셋의 겸상이 영 불편하고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출신을 알 수 없는 저 여자가 아에몬드의 옆에 있다는 게 너무 의심스러운 알리센트는 약간 시어머니 모먼트로 경계를 하다 보니 알리스가 땔감을 핑계로 아에몬드를 따로 불러냅니다. 알리센트는 우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방문 목적이 영 수상하다고요. 그래도 엄마를 믿고 싶은 아에몬드이기 때문에 알리스에게 괜한 소리 하지 말라 하고 알리센트가 준 독이 든 와인을 마셔버립니다. 아에몬드는 알리스 앞에서 쓰러지고 알리센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치는데요. 그런 꽃이 척박한 하레놀의 성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건 알리스가 일부러 키우고 있는 재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해독제도 분명히 알리스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해독제도 가지고 있을 알리스가 한 번 더 아에몬드를 구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레이나가 꿈을 꾸면서 7화가 시작되는데요. 사람 한 명 없는 평온한 레드킵에 멋진 백마 한 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을 천천히 헬레이나가 거니는데 레드킵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 막 동이 트는 듯한 주황빛의 햇빛이 헬레이나를 가득 비춥니다.
다음 꿈은 출산한 헬라이나의 자식을 라인이라 병사가 즉각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낳은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얼굴조차 보지 못하죠. 그리고 드림파이어를 타고 있는 헬레이나의 모습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분명 용의 힘을 두려워하는 헬라이나지만 드래곤 핏에서 드림파이어를 만나 그들의 비행을 막으려는 자들에게 불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헬레이나가 진정으로 꿈꿨던 시골 농가에서 닭몇마리 키우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죽은 아에몬드와 제헤이라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빛이 점점 사라지고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서 헬레이나와 아이들을 무언가 덮치려고 합니다. 드래곤의 불로 무너진 헬레이나의 소박한 꿈들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헬레이나가 잠든 상태에서 헬레이나를 깨우는 것도 라인이라였고 헬레이나 꿈 바로 뒤에 비춰지는 장면도 잠들지 못하는 라인이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헬레이나를 직접적으로 가두고 헬레이나가 꿈꾸는 평화와 탈출을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못하게 막고 있는 건 바로 여왕 라인이라입니다. 아무래도 순수한 헬레이나의 소박한 꿈들과 영혼을 짓밟고 있는 건 드래곤의 힘에 중독된 왕자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라인이라죠. 이렇게 7화 주요 이야기에 대한 요약과 간략한 제 생각을 담아보았는데요. 이번에도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8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번 리뷰에도 또 만나요. 안녕!